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20회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일요일에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가 이제 주력만 적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4등이 2개가 당첨이 되면서 17만 원이 당첨이 됐었는데,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된 회차죠. 제가 원래는 금요일 늦어도 금요일 날에는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어제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오전에 급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럼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우선은 오사수나가 원정에서의 모습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에스파뇰이 홈에서의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오사수나가 최근에 주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땐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훨씬 더 좋고 에스파뇰이 뭐 적은 찬스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경기 자체는 사실 오사수나와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승부에 지금 투표율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너무 무승부로 보이는 경기라서 승패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최종 픽에서는 에스파뇰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고요. 레스터가 굉장히 안 좋죠.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좋고 이선에서의 득점에서의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여전히 수비에서의 불안하고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들이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종픽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브랜드퍼드가 확실히 지금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압박도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수비에서의 모습들이나 워낙에 좋지 않죠. 수비에서는 이제 공간도 굉장히 많고 브랜드퍼드가 그것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부분들은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브랜드퍼드의 아쉬운 점은 역시나 수비에서의 역습에 좀 취약한 점인데, 브랜드퍼드의 장점이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우스햄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겠지만 저는 사우스햄튼이 그것을 지켜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사우스햄튼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을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완전히 꺾어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무패 투픽으로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맨유의 모습들이 최근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자아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맨유가 자비처가 지금 들어왔는데 뭐 자비처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맨유랑 저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맨유가 앞서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아에 대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자아가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라면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원정이라는 점도 그렇고 리버풀이 최근에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홈에서 울버햄튼이고, 울버햄튼이 최근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울버햄튼의 경기력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까지 받쳐서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모레노가 출전 여부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면 엘체가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이번 시즌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아쉽고 그 전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장점이라고 봤었을 때는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한 방인데 이번 시즌은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잘 터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가 엘체라면 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비아레알도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엘체가 상대가 엘체라는 점에 있어서 비아레알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 무패 투픽으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뭐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뉴캐슬이 이삭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나 지난 경기 무승부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저는 뉴캐슬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헤타페.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모습도 괜찮고 헤타페가 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좋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역습 자체는 좋지만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아틀레티코의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만큼 압도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긴 해서 독식에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우선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긴 해요. 셀타비고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베티스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빠른 템포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공격에서의 활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베티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셀타비고가 보여주는 모습들에서도 사실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제골을 넣는 팀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최종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베티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셀타비고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레알의 경기고요. 사실 마요르카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어서 레알 쪽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레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마요르카의 어쨌든 뭐 얘네는 뭐 툴이 한 가지죠. 결국에는 이강인의 크로스, 무리키의 마무리인데 뭐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레알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요르카의 그런 하나의 장점이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홈이라는 이점도 있고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리즈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노팅엄이 좀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리즈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전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노팅엄이지만 리즈도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즈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완전한 역배를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리즈가 그만큼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팅엄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리즈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서는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발렌시아. 체중에서는 발렌시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카바니가 있을 때 발렌시아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좋고 좀 어려운 경기긴 했어요. 왜냐면 지로나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득점에서의 모습들만 놓고 봤었을 땐 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공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발렌시아가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정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가 어쨌든 뭐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발렌시아보다는 득점력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독식에선 반대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뭐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 유난히 강팀 상대로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패에 가까울 정도로 빅4 팀들 상대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시에다드 대 바이돌리드 경기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바이돌리드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분명히 한 방은 남아있는 팀이지만 소시에다드가 최근과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돌리드 정도는 홈에서는 무난하게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팩과 독식팩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모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